그 여러분들의 수업 커리큘럼에 이런 말, 그 다음에 이런 말, 요런 거 전부 다 배웠었다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싹 다 배웠다고요. 그럼 이미 이걸 안다고 생각하고 계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계산 문제를 여러분 학교 수업 자료에 요거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수업 자료에 보시면 저 격자 에너지 관련해서 누구를 토대로 예를 들고 있냐면 교재에서는 리튬 플로라이드. 여러분 학교 수업 자료에 이게 나올 거예요. 요거의 격자 에너지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사가 슬쩍 얘기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는 거예요. 왜? 이게 중달책 8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중달책 8장에 그냥 떡하니 아무런 상관관계 없이 중달이라는 사람이 그냥 대뜸 격자 에너지를 내요. 그리고 중달책 8장에 이 격자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연습 문제가 수록돼 있어요. 그거 보고 대충 낼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을 다 알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엔탈피란 말은 사실은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한 말이긴 합니다만 그냥 뭐 에너지 혹은 열량 이렇게 생각토록 합시다. 뭐 그러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의 단위가 킬로줄퍼몰이죠. 1몰당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 뭐냐면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학교에 배웠던 전자 친화도를 이 플러린에 대해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여기에 표준 생성이라는 말이 있죠. 자, 표준 생성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목적의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요걸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 생성 반응이 저런 말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표준 생성 반응의 반응물이 뭐라고요? 호돈소 물질. 알겠죠?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느냐? F- 가스, 지금 보시다시피 상태가 기체죠. F- 가스가 생성되는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럼 이 반응식을 어떻게 작성하라는 거냐? 바로 이게 이 반응식에서는 유일한 생성물이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F- 음이온이 유일한 생성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반응물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반응물들은 호돈소 물질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럼 여러분 플러린의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 뭐예요? 플러린의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 루이스 구조나 아니면은 그 주기율표 배우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뭐냐고요? 뭐예요? F2라고요. 상태는 뭐예요? 역시나 기체죠? 그래서 이 F2가 F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렇게 해놓으면 완결돼요? 완결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완결 안 됐어요? 여기는 원자가 하나인데 여기는 원자가 몇 개 있어요? 두 개죠? 그럼 이 앞에다가 2분의 1. 알겠죠? 그리고 표준 생성 반응은 목적의 생성물이 1몰 합성되는 걸 뜻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몇 몰 합성되는 거? 1. 그래서 유일한 생성물 앞에 요렇게 짜잔 반드시 그 개수가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 생성 반응을 작성하는 건 목적의 생성물 1몰이어서 반응식상의 그것의 개수를 1로 정하는 걸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양변에 질량 보전 맞아요, 안 맞아요?
양변의 질량 보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기 플로린 원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는 거죠. 여기 플로린 원자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질량은 맞아요. 근데 뭐가 안 맞죠? 전하량이 안 맞죠. 여기는 정기적으로 중성. 근데 여기는 전하가 1 마이너스. 그죠? 하추나? 네. 괜찮은 거죠? 아니 그 수술 한 번만 더 하면. 진짜로 수술까지 해야 될 거였어요? 네. 아이고. 시력에 영향 준 거예요? 아, 그래,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 아유.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이거 어디 뭐 쫓아다니다가 어디 뭐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 엄마가 뭐라 하세요? 엄마 다치지 말고. 그래요. 뭐 독립운동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어? 축구하다가 공부하다가, 아유, 이거 엄마가 속으로 얼마나 엄마가, 어? 이거 막, 걱정하셨을까, 이제. 아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진짜. 아유, 아니네, 진짜. 자, 봅시다. 그러면 이건 정규적으로 중성인데 1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 경우는 짜잔, 이러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반응 엔탈피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49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 반응을 델타 H라고 쓰고 마이너스 249라고 쓰면 되는데 엔탈피로 표기하고 앞에 마이너스 쓰면 이걸 발열이라 그래요? 흡열이라 그래요? 엔탈피 표기를 쓰고 앞에 마이너스를 쓰면 발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응은 플로린 F2가 전자를 받아들여 F-가 될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한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발열, 흡열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됐죠? 그 다음 눈여겨볼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결합 엔탈피입니다. 자, 저 결합 엔탈피는 뭐냐면 요거예요. 결합 엔탈피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결합 에너지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해당 결합 1몰을 끊어서 원자 상태로 되돌릴 때 필요한 에너지, 이걸 결합 에너지 혹은 결합 엔탈피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때 명심할 건 여기 또 단어 하나, 기체 상태. 요 말 여기 하나 넣읍시다. 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어떤 목적의 결합, 몇 몰? 양쪽으로는 1몰을 어떻게 한다? 끊어요. 그래서 뭐로 바꿔요? 원자 상태로 바꿔요. 그럴 때 에너지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언제나 필요합니다. 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 뜻은 발열 반응이란 말이겠어요? 흡열 반응이란 말이겠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게 흡열 반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F2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158로 쓰여 있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F2 개수로 썼죠. 그럼 F2에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겠어요? 이번 시험 범위 루이스 구조죠. 그럼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돼요? F 쓰고 F는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어요? F는 최외각 전자가 7개 있죠. 8개 누구니? 8개. 8개 누구니? 자, 플로린은 최외각 전자 몇 개? 7개.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플로린 원자가 몇 개? 2개가 모여서 F2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플로린 원자 하나를 더 그리고 최외각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다음 결합을 어떻게 구성하면 옥텟을 잘 만족하게 되나요? 짜잔, 이렇게 해주면 옥텟을 잘 만족하게 되죠. 이런 F2가 보통의 상태가 뭐예요? 이런 F2가 보통의 상태가 그게 지금
gas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 있죠. 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전자를 하나를 왼쪽으로 하나를 오른쪽으로 각각으로 다시 뜯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 각각이 뭐로 바뀌냐면 플러린 가스. 즉 여기 있는 요 전자가 1이 왔고요. 그 다음 더하기 얘 역시 가스인데 여기 있던 이 전자가 다시 1이 오게 된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럴 때 이때 에너지 변화를 뭐라고 부르느냐? BE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줄임말? 결합 에너지를 영어로 본드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본드 에너지라고 해서 줄여서 보통 BE로 많이 줄였어요. 알겠죠? 그 값이 얼마? 158. 알겠죠? 그리고 지금도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플러스면은 발열, 흡열 뭐예요? 흡열. 그래서 잘 하고 있던 결합을 끊어내는 거니까 혼자 알아서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됐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공급돼서 뜯어졌다 이런 뜻이라고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반응식을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보이세요? 자, 이렇게 써도 이 반응식은 틀린 반응식이에요? 완결된 반응식이에요? 이렇게 써도 완결된 거죠. 왜냐하면 양쪽 질량 보전 맞고 전하랑 중성 똑같잖아요. 이럴 때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바로 요 놈의 절반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 반응식하고 여기에 있는 요 반응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조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합하느냐? 자, 요거 빨간색 표현은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2분의 1 F2 가스가 F 가스가 되고 요때 엔탈피 변화는 결합 에너지의 절반. 되십니까? 됐죠? 뭐 결합 에너지가 158이니까 뭐 이거 158을 해보자. 158. 그리고 모든 단위는 다 뭐라고요? 모든 단위는 kJ/mol.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를 훌렁 뺀다고 칩시다. 오! 이렇게 훌렁 빼서 에너지를 계산하는 테크닉을 이런 식으로 훌렁 빼거나 훌렁 더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계산하는 테크닉을 뭐라고 하죠? 헤스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부른다? 헤스로우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소거되겠죠? 누구하고 누가? 요거하고 요게 소거되겠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얘가 요게 된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엔탈피 변화는 이 두 에너지를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이 두 에너지를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지금 헤스의 법칙으로 계산을 어떻게 했어요? 빼줬잖아요. 반응식을 빼면 에너지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반응식을 빼면 에너지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냐? 마이너스 249 빼기 158 나누기 2 여기에 뺐기 때문에 요것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계산해. 얼마 남아요? 계산해 빨리. 빨리 계산해. 바로 봐. 윤성 얼마 남아요? 바로 봐. 마이너스 328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마이너스니까 얘는 발열, 흡열 뭐예요? 발열이죠, 발열.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플러린이 전자를 받아서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반응식의 에너지가 328만큼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됐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또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 그래서 지금 얘는 첫 번째 표준 생성 반응이 뭔지를 말을 알아야 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도 뭔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먹은 상태에서 이걸 조합해서 전자 친화도라는 걸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 친화도는 뭐냐?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자, 세 번째는 일렉트론 어퍼너티예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일렉트론 어퍼너티를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전자 친화도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를 뭐라고 줄였어요? EA라고 줄여 쓴다고요. 알겠죠? 저 단어 때문에 전자 친화도를 EA라고 줄여 쓴다고.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전자 친화도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좀 써보면 얘 정의는 이겁니다. 기체 상태 원자의 전자를 첨가해요. 그걸 뭐로? 음이란 말은 알죠? 음이온으로 바꿀 때 출입하는 에너지. 알겠죠? 이때 묘하게도 관습적으로 이 전자 친화도는 발열 일 경우 플러스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의 플러린에다가 적용을 하면 자, 말 잘 보세요. 무슨 상태? 무슨 상태? 기체 상태 누구? 기체 상태 뭐? 원자. 그럼 플러린. 지금 이건 분자의 원자예요? 원자인데 기체 상태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가스. 그 다음 뭘 첨가해요? 전자를 더해줘요. 그리고 얘를 뭐로 바꿔요? 뭐로 바꿔요? 음이온. 아시겠죠? 그리고 이 녀석 역시 상태가 뭐겠어요? 가스라고요. 아이고 써놓고 보니 이거 어디 써놓은 거예요? 아이고 써놓고 보니 이거 어디 써 있는 거야? 이거 알겠어요? 이게 바로 전자 친화 반응이라고요. 그거를 누구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녀석의 생성 반응하고 결합 해리 반응 절반으로 조합해서 만든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것을 엔탈피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328인 걸 요거를 전자 친화도로 표현하면 그냥 328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전자 친화도 표현할 때 엔탈피로 쓰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부호 반대로 쓰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좋아요? 엔탈피로 쓰래요?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주기성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 표현대로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개념이 헷갈리면 그냥 요렇게 될 때 328만큼 뭐라고 그냥 말을 하면 돼요. 그냥 이만큼 뭐다? 발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플러린의 전자 친화도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빨리 썼어. 지운다. 지울게요. 준다. 자, 으쌰.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에는 거기에 MG 혹은 2번 혹은 3번 지금 같은 문제인데요. 바로 MgF2 솔리드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표준 생성 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이 녀석의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1. 표준 생성 반응 요것부터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표준 생성 반응 요것부터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표준 생성 반응은 자, 이 말이 나오면 반응물이 반드시 뭐여야 된다고 했어요? 생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응물이 반드시 뭐여야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뭐? 호돈소 물질 알겠어요? 그것도 특별한 호돈소 물질이 아니라 안정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호돈소 물질이어야 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목적의 물질이 뭐예요? MgF2 썼죠? 자, 그러면 이때 얘를 구성하는 원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원소 뭐가 있어요? 맥니듐 있죠? 자, 맥니듐은 호돈소 물질로 안정하게 뭐로 존재해요? 맥니듐 금속으로 그냥 있어요. 알겠어요? 맥니듐은 뭐 반응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순수한 고체 상태로 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시약상에 전화를 하면 순수한 맥니듐 고체가 들어있는 병 이렇게 팔아요. 그거 사다가 열면은 안에 이제 조그맣게 조각처럼 이렇게 왜 커피 믹스 까면은 안에 고글고글한 조각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그래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 믹스 하면은 앞에 커피 믹스 연결돼 가지고 거기 약간 좀 약간 가벼운 검은색 고체들이 막 들어 있잖아요. 그런 타입으로 반짝반짝하게 맥니듐이 금속으로 이렇게 고글고글하게 병에 들어 있어요. 그럼 그거 그냥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쓸 만큼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정하게 맥니듐은 호돈소로 존재할 수 있어.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린은 안정한 호돈소로 뭐로 존재하지? 아까 썼던 것처럼 F2 가스. 됐죠? 그래서 이 호돈소들이 반응물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MgF2가 요거이 생성물. 알겠죠? 이렇게 되는 반응식을 뭐라고 부른다?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본 하버 사이클이라고 하는 좀 현학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 둘 다 학자 이름,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연구를 합쳐서 본하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헤스 법칙을 적용한 열량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특히나 격자 에너지가 등장할 때 본하버 사이클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여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자, 위로 올라갈수록 고에너지 상태가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목적의 반응물은 누구예요? 목적의 반응물은 맥니듐 솔리드와 F2 가스가 반응물이죠. 생성 반응의 반응물. 이게 반응물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반응물 상태를 쓰는 거지. 자, 요렇게 해서 Mg 솔리드 더하기 F2 가스라고 쓰는 거지. 이게 지금 누구야? 반응물들이야. 그런 다음 여기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뭐로 바뀌었어요? 바로 다른 건 그대로인데 고체가 기체가 됐죠. 고체가 기체가 되는 행위를 뭐라고 하죠? 승화라고 하죠. 승화. 그래서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게 승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는 배웠을 거 아니에요. 승화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고체를 기체로 바꾸려면 열을 공급해야 돼요, 열을 빼내야 돼요? 고체를 기체로 만들려면 열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라고요? 지금 148. 알겠죠? 그래서 148만큼 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졌어요? 148만큼 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졌죠? 그래서 이만큼 148만큼 지금 흡열이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은 요런 변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스는 그대로인데 뭐가 결정적으로 바뀌었죠? 가스가 F2 상태에서 EF로 바뀌었죠. 요공 보드는 얘가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반응을 시켜야 얘가 이렇게 돼요? 얘를 무슨 짓을 해야 이렇게 돼요? 결합을 어떻게 된다고요? 결합을 끊어야 얘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 반응을 뭐라고 부르냐면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결합 해리와 관련된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158. 또 이 158만큼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흡열이에요.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맥니지움이 2 플러스 양이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전자가 2개 떨어져 나와야 돼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 지금은 플로린이 변했어요? 누구만 변했어요? 맥니듐만 변했죠? 맥니듐이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2 플러스가 됐죠? 그럼 이때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온 에너지에서 뭐 써야 돼요? 바로 이 중성이 2 플러스가 됐으니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이것만 가능한 거야. 중성에서 얘가 1 플러스가 되는 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고요. 1 플러스인 게 2 플러스가 되는 게 이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죠. 그리고 얘네들의 상태는 전부 뭐? 상태는 다 뭐 해야 돼요? 상태는 모두 다 가스예요. 가스. 알겠죠? 가스일 때 중성을 1 플러스로 만드는 게 첫 번째, 1 플러스를 2 플러스 만드는 게 두 번째. 이걸 위아래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소고가 되고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2개 튀어나오겠죠? 그럼 이때 에너지는 이 두 개를 더해야 이때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 때 2 플러스가 되니까 두 번째 이온화이지면 되면 그럼 다 나가냐?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중성이 2 플러스가 되면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더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은 저기에 있는 것처럼 738과 1451을 더해서 그만큼 흡열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 어디서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맥니듐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전자가 누구에게 흡수가 돼요? 플루린에게 흡수가 되죠. 플루린에게 흡수가 된 다음 그 녀석이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음이온으로 바뀌었죠? 음이온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발열이라고 그랬어요? 흡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발열이라고 그랬죠? 그 값이 얼마? 마이너스 328로 발열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까지는 계속 흡열이어서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에너지적으로 계속 불안정해지고 있죠? 승화 엔탈피도 흡열이에요. 결합 혈이도 흡열이에요. 이온화이드도 흡열이에요. 계속 에너지적으로 상승이에요. 그런데 플러린의 전자 친화도가 발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된다? 안정화된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곱하기 2 해야 되죠? 왜 곱하기 2 해야 되겠어요? 이 앞에 개수가 2니까요. 전자 친화도의 정의는 어떻게? 이 앞에 개수가 1일 때가 전자 친화도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지금 해당 물질이 2개씩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를 더블링을 한 거예요. 알겠죠? 개수만큼 저렇게 곱해준 거예요. 됐죠? 누구야? 한결과 경환. 그렇죠. 좋아. 자. 좋았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드디어 우리의 최종 목적. 자, MgF라고 쓰지만 중학교 정도만 다녀도 MgF2에서 맥니듐 이온가는 몇 가예요? 맥니듐은 그냥 중학교 때 몇 가 양이온으로 배워요. 중학교 때 2가고 플러린 중학교 때 배우죠. 몇 가 음이온으로? 1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아이고 내가 상태를 잘못 썼네. 솔리드. 왜냐면 여기 솔리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솔리드. 그죠? 솔리드. 그래서 지금 맥니듐 2+가 F-랑 만나서 이런 물질을 이온 결합 고체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 이온 결합 고체 결정이 이런 식으로다가 생겼다 치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요까지 해당하는 요 에너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유명한 격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격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격자 에너지는 지금 설명을 써드리면 기체상 이온들이 모여 이온 결합 고체 결정을 만들어낼 때 출입하는 에너지 요걸 격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뭐가 될 때 자 말들을 잘 봐요. Mg2+니까 중성이에요? 이온이에요? 이온이죠. 플러린 마이너스니까 중성이에요? 이온이에요? 이온이죠. 이온이고 이온인데 상태가 어떻게 돼요? 기체 하겠죠? 그것이 MgF2 이온 결합 액체예요? 기체예요? 뭐예요? 고체. 알겠죠? 이 격자 에너지를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태인데 기체가 고체. 알겠죠? 이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기체상 이온들이 이온 결합 고체를 만들 때 출입하는 에너지. 알겠죠? 이걸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는 매우 큰 발열입니다.
뭐 물론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서로 크고 작은 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아주 큰 발열이 일어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격자 에너지로 제시가 된 게 2950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격자 에너지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2952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요렇게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발열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이거 발열, 흡열 다 맞게 썼는데 여기는 앞에 발열 표시가 없죠. 왜? 격자 에너지는 관습적으로 크기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952로 나왔을 때 저게 원래 발열인데 하도 유명해서 격자 에너지는 지금 부호 빼고 크기만 썼구나를 알아먹어야 돼요. 즉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그때 격자 에너지의 방향이 또 어디서 어디라는 거? 격자 에너지의 방향이 이온 기체에서 고체로 이 방향으로 진행되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죠? 얘는 이 전체 과정의 말을 외우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줄여서 이제 델타 HF 보통 이렇게 쓰는데 어디가 반응물이고 어디가 생성물이에요? 이게 결국 반응물이고 이게 지금 생성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 에너지 차이 요게 바로 델타 HF가 된다 이런 말이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할 수 있겠어요? 시작. 자, 구해서 나한테 답 말해요. 빨리 계산하세요. 자, 이 정도 더하긴 해야겠죠? 자, 빨리 하세요. 계산해서 나한테 얘기하세요. 자, 빨리 다 부르세요. 그냥 진짜 눈에 보이는 대로 짜르륵 더하면 돼요. 알겠어요? 부호까지 다 계산해놨으니까 쫙 더하세요. 그냥. 그럼 얼마나 와요? 마이? 마이? 더하기도 못해. 사칙연산을 못하면 대학에서 정답. 바로 마이너스 1113 kJ per 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냥 더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즉 얘는 더하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말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승화가 무슨 상황이냐, 결합해리가 무슨 상황이냐, 그리고 이온화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전자친화도를 어떻게 고려하느냐, 격자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수업 교재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내용 잘 알아두세요. 학교에서 되게 많이 기출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쭈르륵 다 더하면 마이너스 1113이고 kJ per 몰 됐죠? 그리고 딱 봐도 봐봐요. 딱 봐도 마이너스 1113이니까 발열 반응 치고 큰 경우예요, 작은 거예요? 발열 반응이 작은 거예요, 발열 반응이 크게 된 거예요? 이게 매우 크기가 큰 발열인 거죠? 그러면 발열의 양이 많다는 얘기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 이렇게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 발열 반응이 크게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잘 된다는 얘기,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매우 잘 된다는 얘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MgF2 같은 이온 결합 고체는 우리 지구에 별로 없어요. 우리 지구에 천지 빼까리로 많아요. 우리 지구에 천지로 많죠? 주로 어디에 녹아 있어요? 바다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다에 녹아있는 개들을 이온 결합도 염이라고 하죠. 걔를 증발시키면 고체 덩어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구에 이온 결합 물질이 많다 적다? 굉장히 많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게 매우 큰 발열이 되는 걸로 그걸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매우 큰 발열이라는 얘기는 이것의 생성이 매우 자발적이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숫자의 크기라고요. 알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해석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더하기 빼기 잘해가지고 이건 구할 수 있어야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을 보면 맥니듐 가스의 제2이온화 에너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MgF2가 형성될 수 있는 이유를 위 자료를 참고해 설명하시오. 4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4번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난데없이. 네 번째 MgF2가 그래서 우리 자연에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잘 나타날 수 있는 근거를 대략적으로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대 같은 거 가서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돈 버는데 되게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연구한 거를 특허로 삼아가지고 야 나도 회사 차려서 돈 벌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딱 봤더니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이 연구가 이게 너무 재료비가 많이 들어.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어. 그럴 경우 이 사업을 선택 시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사업에서 비용이라고 하죠. 근데 비용도 큰데 이게 아웃컴이 어마어마해. 만들고 나면 이거 존나게 비싼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만약에요. 이거 만들기도 어렵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재료비도 엄청 비싼 건데 되기만 하면 대박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비용이 100억이 들지만 이거 만약에 제대로 만들어서 팔면 1조 나와. 만약에 1조.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치자. 그런 사업이 대표적으로 뭘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개발 비용은 1000억 점 들거든요. 개발 비용은 1000억 점 드는데 그런데 개발만 되면 1년에 3조 정도 벌 수 있어요. 네, 바로 약이요. 약. 신약 있죠? 신약 개발하는데 1000억 정도 들거든요. 근데 제대로 FDA까지 승인을 딱 받으면 신약으로 등재되는 순간 매년 10조 정도를 30년간 벌 수 있어요. 아니, 3조 정도를 30년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특허 기간은 10년인데 1년에 3조 정도 버는데 그게 이제 의약품 특허 기간은 10년이거든요. 전 세계적 규정은 10년인데 미국에서는 30년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돈 많은 자의 천국이죠. 미국이 엘리트의 천국인 게 사실은 약 중에는 인간의 생사와 달려있는 약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약은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사서 쓸 수 있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국제적인 보통의 합의 기준은 특허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비싸게 팔아먹어서 그 개발하는 사람 돈은 벌어주고 그 이유는 특허를 풀어서 다른 보통의 중소기업도 카피약을 만들 수 있게 법적으로. 그러면 약 가격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라는 게 국제적인 조항인데 싫어. 우린 30년. 하는 좀 올바른 것 같아요. 조금 얄미워.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내가 볼 때는 좀 얄미워요, 솔직히. 그런 나라가 미쿡.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미쿡은 의료보험이 그래서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세계 최악의 의료보험. 네, 이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지만 돈 없는 사람에게 미국은 의료 지옥이죠.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anyway 그래서 지금 내가 방금 비용과 어떤 매출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거 잘 봐. 잘 봐. 이것이 만약에 순이익이라고 하자. 알겠어? 이게 순이익이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이 보는 데서 가장 큰 비용은 어디서 발생하냐는 거야. 가장 큰 비용. 여기서 가장 큰 비용은 어디서 발생하냐는 거야. 이거죠. 여기가 가장 큰 비용이죠. 사실은 얘네들에 비해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해요. 이거에 한 5%도 안 돼요. 이거에 한 뭐 10% 5% 될라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제일 큰 비용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가장 큰 매출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지. 가장 큰 매출은 이거지. 이게 가장 큰 매출인 거지. 그죠? 그러면 계산을 쉽게 간단하게 할 때는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비용 중에서도 제일 큰 비용, 매출 포인트 중에서도 가장 큰 매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라는 얘기인 거냐? 바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와 격자 에너지의 크기, 이걸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그러면 그건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이런 비교를 쓰라는 게 거기에 있는 4번 예시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2번 보이시지요? 2번에 여러분 그것도 했죠? 그거 결합 에너지. 루이스 구조 얘기하면서 결합 에너지 했었잖아요. 네.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2번도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4번 있죠, 4번. 4번 찾 4번? 4번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요? 산성도, 염기성도, 산성도, 염기성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했었죠? 요 4번 해볼 거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요 내용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근데 저희가 진도가 진짜 느려요. 그 황다현 선생님 수업은 한 달 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진도가 좀 많이 느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래요. 우리 한 달 동안 수업 안 했다가 지난 주에 아, 그래요? 이번 주에 우리도 그래서 다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